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배달 창업, 홀 창업 진행하면서 요식업 기반으로 시작된 마케팅 회사이고요. 저는 장갑 컴퍼니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배달 매장도 기획을 했었고 일식 홀 매장을 운영할 때도 2주간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을 했었습니다. 장갑 컴퍼니에서는 플레이스 컨설팅을 1000건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상담 들어오는 게 한 70팀에서 100팀 정도 되는데 그분들 하나하나를 전국 단위로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 매장 컨설팅을 하면서 매출 상승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사를 아는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 마케팅 솔루션 강의의 키포인트는 하나로 잡았습니다. 매출 상승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마케팅 했는데 왜 매출이 안 오를까? 손님이 왜 안 오지?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장사를 했었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괜히 딴 데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홀에서 서빙하고 있는 애가 오늘 표정이 안 좋아서 얘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손님들을 다 떠나보내는구나, 또는 테이블이 끈적끈적하니까 내가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메뉴를 뽑을 때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했나? 뭐 식자재의 문제인가? 아니면 매수경제의 문제인가? 날이 추워서? 날이 더워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매출의 단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출, 내 가게를 알려야 된다. 유입, 호기심을 유발해야 된다. 전환, 특별함, 재구매, 맛, 서비스, 분위기, 퀄리티. 저는 매출의 4단계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사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강의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단톡방, 유튜브, 인스타 여러 가지 부분을 노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할 수 있게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을까? 후킹 포인트들을 쭉쭉쭉 적어주면서 사장님들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전환,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자영업을 했기에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특별함을 좀 더 남겨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글을 많이 올리고 인스타를 많이 올리고 유튜브를 많이 올렸는데 노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출을 걸고 넘어져야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4단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면 대표님들이 요새 계엄령이 터져서 나라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기가 힘드신가 보다, 날이 추워서 오기가 힘든가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배달의 민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깃발을 하나 달면 노출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서 클릭을 몇 명이 했고 전환을 몇 명이 시켰는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노출 유입 전환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홀 매장 마케팅에는 전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계시지 않아요. 상위 노출하면 매출 오르겠지, 오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전에 꼭 해야 되는 것, 뾰족한 타겟팅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후토루 마곡점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대표님,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어떻게 열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후토마키가 예전보다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을 좀 바이럴 시키고 후토마키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밥집이나 뭐 쌈밥집 비교했을 때 후토마키는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신규 노출했을 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몇 번 방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오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방문할 수 있는 타겟층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가게 사장님들이랑 전화를 하다 보면 저희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포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재구매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원들을 설정해둬야 되는 거죠. 후토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프레시한 음식을 좋아하는 20대, 30대, 운동하는 여성, 아이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 높은 금액의 김밥이라는 키워드를 지출할 만한 소비력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알려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전화를 하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대표님 가게의 특강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자영업 개수가 500만 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아무리 이제 색다른 메뉴를 하시더라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소비자 관점에서 내가 어디 가보지? 라고 하는데 대표님 가게만의 특강점이 없다면 사실 갈 이유는 없어지겠죠. 특강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산에 있는 소고기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이제 플레이스를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플레이스는 지금 5등에서 10등 서산 맛집에 올라가 있는데 매출이 안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플레이스나 인스타나 당근 같은 걸 보니까 딱히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안 갈 것 같네, 이유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명인 명패가 첫 번째로 보였고요.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진짜 A4 용지에 가득 쌓일 정도로 대표님의 화려한 경력이 있는 거예요. 호텔 셰프 출신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 숙성은 이런 식으로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고기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한다, 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하고 창 가지수를 20개 이상 늘려서 한정식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정식 반찬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명인 자격증이 있으셨으면 명인 활용하셔야죠. 그 다음에 식자재, 조리법, 경력 등등의 브랜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야 되는데 소비자가 보기에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포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이라 하면 저희가 새우를 할 때 석류 연어를 판매를 했었어요. 석류에 직접 숙성하는 게 아니라 홍초 액기스를 분무기로 몇 번 뿌리고 빨간무, 비트로 색깔을 냈었습니다. 그러고 소개를 할 때 이거는 석류로 숙성한 연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확실히 석류 맛이 난다, 석류가 너무 진하다, 뭐 등등등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도 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포장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특강점을 찾았다면 정확한 노출 루트가 필요합니다. 대표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이 표가 이제 세대별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연령층별로 나눈 표입니다. 이제 타겟층과 특강점을 찾았다면 내 사업체의 연령층, 타겟층마다 정확한 플랫폼을 설정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이버가 당연히 좋다고 네이버만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홍대에서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을 하면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상권에서 인스타를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듯이 대표님 가게에 맞는 이제 타겟층의 플랫폼을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트 위주의 목적으로 20대, 30대 여성분들 그 다음에 데이트 하시는 커플분들 위주로 이제 타겟팅을 잡았어요. 전단지를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 커플분들한테 20대, 30대 여성분들한테 뿌리는 게 유입 전환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40, 50대 모임 참석하시는 남성분들한테 뿌리는 게 더 유입이 많이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사실 첫 번째 커플이나 이제 20대, 30대 분들한테 뿌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것처럼 온라인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단지를 뿌릴 때도 일단 어디에 뿌리느냐가 노출 플랫폼을 정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타겟층에 맞는 플랫폼을 설정하는가. 당근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인스타그램은 핫플이나 관광지, 젊은 수요층, 네이버는 정보 전달을 많이 보고 싶은 연령층이 다소 높은 등등으로 큰 틀로 이렇게 짜여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겠죠. 고관여 제품들, 펜션, 필라테스, 병원 뭐 그런 것들 경우는 플레이스를 노출시키는 것도 1번이긴 하지만 블로그나 아니면 파워링크 같은 경우로 정보성을 좀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가게를 제대로 어필하고 계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거리에서야 저 가게 괜찮네, 음식이 맛있어 보이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거기에서 반경이 1km, 3km, 5km 가량 넓어지는 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란 말이죠.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 진입장벽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경이 넓어질수록 경쟁 상대들도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반경이 넓어질수록 굳이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이제 찾아가지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매출이 안 오른다에 대한 내용은 이게 가장 강력해요. 소비자 관점에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저기 맨 끝에 있는 가게를 하나 찾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300m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냥 우동집이고 짜장면을 파는 곳이구나, 뭔가 특별한 게 없네. 그러면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대표님 그냥 딴 데 가시죠. 더 좋은 데 많을 텐데. 저거는 너무 극단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경쟁 구도가 매우 강하게 지금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가게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 가게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게 있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플레이스 상위 노출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매장을 눌러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배가 고플 때마다 검색을 일부러라도 해요. 왜냐면 이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이제 소비자 관점의 느낌이겠구나. 배가 고파서 맛집을 검색하면 식욕을 돋굴 만한 이제 사진들이 많이 즐비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게의 매력도나 매장의 특이점들을 잡아갈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없죠. 이분들도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넘게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노출만 시켜두면 뭐하나요? 클릭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식당, 술집, 카페 두 가지 차이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플 때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음식 위주로 액션이 담길 만한, 식욕이 돋굴 만한 사진들을 이제 많이 넣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술집, 카페를 생각해보면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보다 분위기,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즐기고 내가 여기 갔을 때 경험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소규모 카페다 그러면은 내부 위주를 조금 더 찍어줘야 될 거고요. 아니면 특별한 디저트를 좀 만들어서 어필을 해줘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 소비자 니즈에 맞게 타겟층을 명확하게 사진을 올려두어야 된다. 제가 맨 첫 단에 타겟층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 가게 매장만의 특강점을 살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 오면서 검색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가산에 위치한 아웃백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만 정말 이쁘게 찍는다고, 과장되게 찍는다고 소비자가 들어왔다고 한들 이제 뭐 리뷰도 볼 거고 메뉴도 볼 거고 여기에 정말 특강점이 있는지도 보게 될 건데, 저게 오른쪽이 리뷰 사진인데 저걸 누가 갈까요? 안 가겠죠. 난 기만당했다 또는 생각보다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한번 나올 법한 플레이팅을 사장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전문 작가님이 조명이랑 사진 같은 걸 쭉 가져오셨을 때 제대로 사진을 찍으면 누가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사진만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사진을 올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마케팅은 이제 소비자를 마케터로 만들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를 마케터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결국은 돈을 지출해서 네이버, 당근, 인스타를 활용해서 노출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기준에서 대표님들 가게를 이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비용은 월 5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사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노출을 방대하게 시키고 대표님들이 원하는 월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다가 1억, 2억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도 장사를 해봤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 알고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출시키면서 소비자를 마케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영수증 리뷰에서 포온 내용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스 사진을 걸어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잘 맞지가 않죠. 이거는 좋은 예시입니다. 저희가 했던 해우 매장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작가님이 찍은 거고 두 번째가 리뷰에서 찍힌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사진이 이 정도로 찍힌다면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지 않을까요? 나 여기 갔다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 사진도 잘 찍혀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나 단톡방이나 밴드 같은 곳에 쭉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진짜 괜찮다,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바이럴이 시작될 거고, 저는 이 바이럴 요소를 이제 매장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산에 있는 햄버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사진을 올려두고 저기 오른쪽 편은 리뷰 사진인데 큰 차이가 없죠. 이미 플레이팅이 많이 완성이 돼 있고 저게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바이럴 시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 모든 손님들을 이제 마케터, 이제 사진 작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찍도록 유도를 하면 되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대표적으로 사진을 잘 못 찍는 케이스입니다. 가끔 대표님 매장에 가면 음식 사진을 찍는데 왜 이렇게 못 찍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조명도 맞춰야 될 거고요. 색감의 요소들, 빨노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맞춰서 누가 찍더라도 이쁘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플레이팅을 과하게 잡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플랜을 정립해야 될 거고요. 광안리에 있는 고깃집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반사판을 막 옆에서 흔들어줘요. 사진 잘 찍고 잘 나오라고. 그렇게 액션을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손님 입장에서 갔을 때도 재미있고 보고 있을 때 사진도 잘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 외에 늘리거나 쌓거나 특별한 포인트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컨설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명 맞췄고 색감 맞췄고 플레이팅 맞췄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에게 어떠한 포인트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타이밍과 방법을 가이드라인 해야 됩니다. 플레이팅 하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 사진이 이쁘게 나와야 이제 바이럴이 될 수 있겠죠. 저희 해우 같은 경우도 이제 메뉴가 첫 번째 한번 나오면 메뉴가 처음 나왔을 때가 가장 이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가이드를 전달했어요. 가서 놔주고 거기에서 손님들한테 얘기해라. 기념일 느낌으로 오셨을 건데 지금 이 정도 각도에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드셔야 가장 맛있으시다. 그 다음에 메뉴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를 설정하니까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등등에 알리게 됐죠.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의 정리본인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지시켜주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어필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해서 대표님들 매장의 특강점과 타겟층, 그 타겟층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설정해야 된다는 내용들, 그 플랫폼을 설정했을 때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냥 돈을 들여서 마케팅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바이럴을 시켜야 된다. 바이럴을 시킬 때 플레이팅에 대한 요소뿐만 아니라 내 가게의 특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유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